공수처법 우여곡절 끝에 전자발의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해졌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고 있고요. 우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박범계 의원이 보이는군요. 네, 발을 돌리고요. 빈 회의장에서 가까스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는 네. 무효입니다. 자, 무효라는 걸 회의가 무효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무효예요. 아니요, 발언은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체된 오신환 의원은 다시 임명된 임재훈 의원 바로 옆에 앉아 계속 발언권을 얻죠. 그 불법 적법 여부는 저한테 하실 말씀 아닐 것 같고 우리가 국회법에 보면은 사보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회의 자체가 성립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원천 무효로 하시고 국제 타부라고요? 도대체 국제 타부라는 말이 부끄러움없이 나옵니까? 그 입에서 이번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 용산 참사 이야기, 강정마을 이야기 할 때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불법 필벌 더불어기면 반드시 벌받아야 한다.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넣으면 총을 쏜다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했어요. 새벽에 한 것이 아니라 밤새 노력했습니다. 밤새. 부끄러움을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에게 법을 지키라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결국 정적수 부족으로 산회됐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서 단순한 연좌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의회를 지켰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했을 뿐입니다. 계획된 도발로 의회를 불법, 무법천지로 만든 그들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저희의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이제 마무리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마무리하면서 국회 실선은 바로 잡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카메라 그 휴대폰으로 그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 사진을 한 30장 직접 찍어놨습니다.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2차 고발이 들어갔고 1차 고발도 제가 알기로 이해찬 대표 이름으로 됐을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강력하게 고발 조치하고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국민 여론조사도 네. 오늘 발표된 거에 의하면은 한국당 잘못이 44%, 민주당 책임이다가 33%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국회 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통과시켜놓은 법이에요. 주창을 해서. 네. 그런데 그 국회 선진화법은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이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는 것은 형사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민주당이 결코 취소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걸 실질적으로 실행될 겁니다. 네, 지금 자막에는 29명 고발이라고 돼 있지만 정의당까지 포함하면 정의당이 지금 당직자 포함해서 42명이나 오늘 또 추가로 자유한국당을 고발했습니다. 2주 연속 거리로 자유한국당이 나왔습니다.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외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인파 군중의 환호 속에 등장했습니다.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목을 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의회 쿠데타, 의회 폭거, 패스트트랙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는 그들 총선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황교안 대표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나라 수령 국가입니까? 법치가 무너진 나라,
독재 아니고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구구라면 지금 이 정부 하는 것은 극좌입니다, 여러분. 집회 대부분 빨간 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죠. 네, 태극기와 성조기도 보이는군요. 네. 자유한국당은 한 5만 명 정도의 군중이 집결했다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네. 일부는 집회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기도 했고요. 지난주보다는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걸 여쭤볼까요? 거리 집회의 어떤 원심력 계속 커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극기 부대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으로 저러한 일을 앞장서서 탄압하고 단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 등 민생 경제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다릅다라고 하지만은 과거와 똑같은 정치를 하니까 오히려 실망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말을 지나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번 말고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도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립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해오신 두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말 동안 사임된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과 이미 제출되어서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까지 이 두 개의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민주당에게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저걸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해서 오늘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 의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앞서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에서 받기 힘들 거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아시다시피 사개특위 위원입니다. 민주평화당에. 개인적으로 박지원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반대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아마 정의당도 아마 찬성표를 던질 거니까 여야 사당은 합의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아마 언제든 특위를 열어서 패스트트랙으로 그러니까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을 막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